이번에 면세거래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재경 아카데미에서 회계팀 직원들이 지출증빙 실무 교육을 받고 종이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계산서 받는 거니까 53번 메인 면세고 종이죠. 자, 우리 스마트 A, 이제 우리 AT 시험에서는 금융거래처는 꼭 기록을 해야 되니까 특히 매매처 전표에서 금융거래처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분계는 직원들 교육시킨 거니까 교육훈련비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럼 8월 5일 날 53번 메인 면세고 지출 증빙 실무 교육 70만 원이고 재경 아카데미 종이 계산서니까 전자세금은 비워놓고 교육훈련비인데 회계팀이니까 800번대의 교육훈련비를 선택하고 대면에 보통예금 70만 원인데 저는 여기서 거래처 쓰기 위해서 그냥 탭키로 오른쪽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엔터 쳐버리면 얘가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까먹을까봐. 그래서 꼭 이 거래처 안 놓치도록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다음 거 볼게요. 이제 신용카드 수취 거래가 있네요. 자, 우리 이제는 TAT 2급에서는 FAT 1급 말고 TAT 2급에서는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만 불공제 사유인지 보면 안 돼요. 매입이면 무조건 불공제 사유인지를 봐야 돼요. 매입인데 불공제 사유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인데 불공제 사유예요. 그러면 이때 세금 계산서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 매출 전표 54번 불공인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우리가 받게 되면 그때는 일반 전표로 이제 가셔야 돼요. 일반 전표.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또 우리 그 목욕, 이발, 미용, 여객, 운송 용역, 입장권 발행 업종, 간이 과세. 자, 이런 경우에는 이때도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해도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에서 입력하면 안 되는 것들 있죠. 그걸 일반 전표로 알아서 가서 입력하는 거예요. 다음 내용을 보고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렇게 나올 거니까. 그럼 우리 그 전산세무 2급일 때는 일반 전표 입력하시오, 매매추 전표 입력하시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세무계산서 받았을 때만 불공제 사유 봐라라고 그냥 말한 거였는데, 근데 이 TAT 2급에서는 그냥 거래 자료 입력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카드로 그 출장 항공권이나 아니면 KTX 요금 이런 거 납부할 수도 있겠죠. 법인카드로. 그러면 일반 전표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아래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전표 입력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사무실에서 사용할 문구용품을 강남마트에서 구입하고 BC카드로 결제하였다. 매입세 공제 요건 충족했고 비용 처리하고, 그럼 얘는 소모품비겠죠. 사무실이니까 800번 되고,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는 건 당연히 과세거래라는 이야기겠죠. 다음 두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두 개 있는 거니까. 헬스기획에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매입세 공제 요건은 충족한데요. 얘도 과세거래인 거고, 그럼 얘는 57번, 얘는 61번. 그리고 홍보용이니까 광고 선전비다. 자, 우리 AT 시험에서는 현금 영수증인데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으로 돈 줬다는 아무 말이 없으면 뒤에 돈 뭘로 주는지 안 적혀 있죠? 그러면 그냥 현금으로 지급한 걸로 하는 거예요. 현금 거래인 걸로. 실제 시험 때도 아무것도 안 적혀있습니다. 현금 거래로 나오니까. 자, 그럼 자, 먼저 문구용품 산 거 8월 6일 날 우리 강남마트에서 샀고 BC카드로 결제한 거죠. 66,000원이에요. 자, 그럼 8월 6일 57번 카드 과세고 BC카드. 문구용품이고 66,000원. 거래처는 강남마트. 자, 시험 때는 일단 카드 거래면 분계 유형은 카드라고 잡고, 분계 근데 계정 과목이 안 맞는 경우에만 혼합으로 수정을 하세요. 자, 그럼 얘는 800번대의 소모품비라고 써주면 되고, 자, 다음 8월 7일 61번 현금과세. 얘는 홍보용 전단지고 금액은 22만원 쓰면 분리되고, 거래처는 홀스기에. 그냥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 거래니까 현금으로 하고 광고 선전비다. 입력하셨으면 신용카드 매출연표 수령명세서도 볼게요. 자, 시험에서 같이 작성하라 그렇게 이제 항목이 적혀 있으면 지금 문제처럼 매입 매출연표 입력하고 신용카드 매출연표 수령명세서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하고, 이 옛날 이름인데 얘는 아직 안 바꿔서 그래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라 그러면 열어서 불러오기 해가지고 나온 걸 보고 저장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예요. 자, 우리 전체 메뉴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클릭해서, 자, 기간이 지금 8월이니까 7월부터 9월 2기 예정. 자, 그럼 지금 이게 들어왔네요. 안 들어왔으면 불러오기 할 건데, 그럼 항상 이 정보를 보고 그리고 나서 창 닫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서 7월부터 9월 아니요라고 해야지 새로 불러와지죠. 그럼 14번 클릭하면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면 창이 떠요. 우리 오른쪽 아래에 과거에 우리 K랩에는 우측 아래에 있었던 메뉴 있죠. K랩 때는 우측 아래에 있던 그림이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그냥 창으로 뜨는 거예요. 우측에는 역추적 기능을 열어준다고 칸을 이제 소비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도록 해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되겠죠. 자, 다음 56페이지로 갑시다.
원재료 수입하고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 52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은 매입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회계 처리하고 미착품 계정을 조회하여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정리를 수행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하기로 한다. 자, 그럼 먼저 이 미착품 계정 부분을 빼고 오늘 8월 8일 날 우리 세금 계산서 받았죠? 그럼 수입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320만원을 위한 3,200만원짜리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320만원은 부가세 대급금이 될 거고, 그럼 관세 200만원은 계정하고 뭐가 돼야 되죠? 당연히 원재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원재료 이게 8월 8일 날 55번 수입 원재료 3,200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인천세관 전자수입세금 계산서 원재료로 200만원 더하고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520만원 지급했다. 자, 이건 매입매출 전표에서 쓰자라고 했죠. 됐나요? 하셨죠? 다음 이제 미착품 계정을 원재료로 바꿔줄 건데 지금 여기에선 금액도 모르겠죠? 지금 이제 수입신고 수리일날 우리한테 물건 넘어온 거니까 미착품을 원재료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전 제일 만만하게 쓰는 장부가 합계잔액시산표죠. 그럼 합계잔액시산표에 오늘 날짜 8월 8일자로 하면 재고자산에 미착품이 보이죠? 합계잔액시산표에 8월 8일로 해서 들어가 보면 미착품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뭐 3천인지 얼마인지 정확하게 믿으면 안 가죠. 더블 클릭하면 내역으로 들어가요. 더블 클릭하면 내역이 나오고 얘도 더블 클릭하면 아래 분계가 보이죠. 그럼 8월 5일날 3천만원의 미착품이라고 써뒀던 분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8월 8일날 이제 나한테 왔으니까 이 미착품을 대변에 쓰고 8월 8일날 일반 전표에 그리고 차변에 원재료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작업하는지. 장부 이제 미착품을 원재료로 바꿔주는 거예요. 오늘 8월 8일날 나한테 손에 들어왔으니까. 그럼 자, 일반 전표에 8월 8일날 대변에 미착품 3천만원, 차변에 원재료 3천만원 이렇게까지 써주라는 거예요. 자, 또 이제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 자,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이 스마트 A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메뉴로 이름이 적혀 있어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그리고 안분, 정산, 재계산 있던 거 있죠. 그 메뉴가 여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내용을
보면서 첫 번째는 강남마트에서 며칠 초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럼 세금계산서 받았고 며칠 초에 선물할 거니까 접대 관련 매입세액으로 54번 불공이겠죠? 그죠? 그럼 바로 입력할게요. 8월 11일 날 54번 불공이라고 하면 불공제 사유가 나오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에 우리 선물 세트 300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강남마트,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혼합. 800번대 접대비고 대금은 아래에 보면 외상 미수금의 금액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항공자동차 정비 주식회사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2000cc를 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세금계산서 받았고 2000cc 승용차 수리했으니까 비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를 위해서 한 거죠. 자, 그리고 수익적 지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차량 유지비. 관리부 거니까 800번 되고 이번에도 외상했네요. 자, 그럼 8월 12일 날 54번 불공 비용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타이어 교체고 150만원, 항공 자동차 정비 800번대 차량 유지비 미지급금이다. 하셨죠? 되셨나요? 자, 이제 3번 볼게요. 주식회사 대신으로부터 공통사업에 사용할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과세 면세 공통 사용한대요. 자, 이렇게 공통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말 안 하고 무조건 54번 불공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51번 매입과세로 할 건지를 지정해 줄 거예요. 왜 지정을 해 줄 거냐면 시험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제가 그 매입매출 전표 하나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세트로 나와요. 그럼 안분하기 위해서 얘를 샀죠. 샀으면 이 다음 안분 내역을 연달아 다 시킬 거예요. 그럼 안분할 때 자, 예를 들어서 과세 사업이 60%고 면세 사업이 40%라고 볼게요. 그럼 공통 매입세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면 60만 원은 공제를 받으면 되고 40만 원은 공제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과세 사업에 쓴 만큼은 매입세 공제 받으면 되고
면세 사업에 쓴 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원재료였다라고 하면 매입세 공제 받으면 되는 애는 계정과목이 부가세 대급금으로 장부에 있을 건데 공제 받으면 안 되는 애는 원재료처럼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기계장치든 차량 운반구든 뭐든 우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되잖아요. 얘 샀기 때문에 그 부가세 줬는데 못 돌려받는 거니까. 그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지금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51번으로 처리했다면 100만원을 부가세 대급금 처리했으니까 40만원을 부가세 대급금 없애고 원재료로 만들어야 되고 54번 불공이라고 했으면 전액을 원재료로 했을 거니까 60만원만큼 원재료를 취소하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수령하는 분기가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원재료 처리했으면 60만원을 부가세 대급금 바꿀 거고 전부 다 부가세 대급금 했으면 40만원을 원재료로 대체해 줄 거란 이야기예요. 일단 사후 때는 둘 중 하나밖에 못 하잖아. 사후 때부터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서 매입세 공제 받냐 안 받냐는 걸 나오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자 여러분들 교재에 64페이지로 가보시면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64페이지에 보면 공통매입세 회계 처리 방법 적혀 있죠. 64페이지에 우리가 사올 때에 54불공이라고 하면 전부 다 원재료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되는 만큼 원재료를 취소하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체하라는 이야기고 이분계가 들어와야 되고 불공제로 다 처리했다면 분계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51번 매입과세로 하면 100만원을 전부 다 부가세 대급금 했으니까 공제받으면 안 되는 면세 비율만큼 40만원을 부가세 대급금 없애고 원재료로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이분계나 이분계도 해야 되거든. 이분계나 이분계를 해야 되니까 문제에서 사올 때 불공으로 처리하시오 아니면 51번 매입과세로 처리하시오 적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했냐에 따라서 어떻게 수령 분계할 거냐까지 세트를 기억해야 돼요. 제가 5분 이상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시험에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아무 말 안 적어놨지만 54번 불공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54번 불공으로 해서 우리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교재 61페이지로 와서 자, 이 전자부품인데 원재료라고 했으니까 자, 공통 사용하는 걸 54번 불공으로 8월 13일 날 54번 불공 자 그럼 여기에서는 5번에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서분이라고 적혀 있죠. 부문이 사유 5번 이걸 선택해야 그 매입세 불공제 내역 우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 명세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서식에서 불러오기 하면 이해하면 나와요. 얘가 5번을 선택하고 자, 전자부품 1000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주식회사 대신 자, 얘는 그냥 2번 외상에도 상관없겠죠. 일단 일반적인 상거래는 맞으니까 원재료 산 거니까 하셨죠? 그럼 이제 아래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자료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고 회계 처리하시오. 자, 지금 얘 1000만원짜리가 8월 13일이 이거기 때문에 그냥 불러와질 거예요. 근데 매출 데이터 자료는 안 맞을 거니까 무시하고 수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으로 가서 기간 7월부터 9월
그럼 방금 앞에 두 개 불공제한 거는 여기 들어와 있고, 자, 안분계산 내역 탭에 가서 자, 보면 여기 1000만 원이 들어와 있죠. 방금 우리 불공제 사유 5번 선택한 것 때문이에요. 자, 계산식 클릭한 데서 F2번 눌러보세요. 계산식에서 F2번, 계산식 여기에서 F2번. 그럼 1, 2, 3, 4, 5번 있죠? 우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설명서에 그냥 처음 나오는 산식들 쭉 있던 게 여기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얘도 공급가액 기준이에요. 공급가액,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사용면적 순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1번이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1000만원 얘가 방금 우리가 한 거고, 총공급가액하고 면세공급가액은 여기에서 지금 이걸 보고 쓰라는 거예요. 그럼 총공급가액은 5억 원이고 이 중에 면세공급가액이 2억 원이라는 거죠. 그럼 총공급가액 5억 원, 면세공급가액 2억 원. 그럼 이 40만 원만큼 불공제할 건데, 우리는 지금 매입 매출 전표에서 100만 원을 불공제 시켜버렸죠. 원재료 처리해버렸잖아요. 그죠? 지금 불공제 해야 될 거는 40만 원인데 40만 원만 불공제해야 되는데 100만 원을 다 불공제했기 때문에 60만 원만큼 우리가 다시 얘를 매입세 공제되도록 회계 처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는 작성이 끝났으니까 저장해 놓고, 자, 그럼 일반 전표 똑같이 8월 13일 날, 지금 신고하는 날이 9월 30일 날 대변에 원재료를 60만 원을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다 60만 원.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 보면 7월부터 9월 아니오라고 해야 여기 있는 애가 나왔죠. 그럼 어느 저 역초적 내용을 봐도 얘네들이 있죠. 안 분한 거. 방금 우리 54 불공 2개 했고 방금 안분 탭 하나 만졌잖아. 3개. 그래서 얘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끝. 자, 또 이제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자, 얘도 잘 보세요. 지금 방금 했던 불공제에 관련된 안분이나 정산, 그리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 얘네들은 세트로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수주도 좋아하지만. 자, 그럼 부동산 임대사업자거 65페이지에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작성하고 관련 회계 처리를 해서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시오. 자, 본 문제 하나요.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고 정기예금 이자율은 1.2%, 동입력은 생략한다. 또한 전자세금계약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자, 월세계약서가 있는데, 자, 8월 31일 날 우린 잔금 치르고, 그래서 9월 1일부터 2년간이네요. 500만원에 부가세, 500만원에 월세 100만원, 5천에 100, 왜 이래.
그리고 임차인 기흥성이네요. 자, 그럼 세금계산서를 보면 9월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시험에서도 항상 한 달치, 최소한 한 달치의 세금계산서도 입력을 하고, 그리고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도 입력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세금계산서 보면 월세는 당연히 약정한 이날이겠죠. 작성일자. 그래서 9월 10일자로 먼저 매입 매출 전표를 쓰고, 9월 10일자에 11번 매출과세, 9월 임대료 100만원에 10만원이고, 기흥성 전자세금 계산서 돈은 현금으로 받았네요. 자, 그럼 임대료 했을 때 지금 이 문제 백데이터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지만 900번대가 아니고 400번대를 임대료로 만들어 뒀죠. 400번대는 매출이에요. 매출이니까 400번대 임대료, 문제에서 주업이 아니다라고 가정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으면 무조건 400번대 임대료나 400번대 수입 임대료를 선택해야 돼요. 왜냐면 부동산이 업이 주업이면 매출로 잡아야 되는 거니까 매출은 400번대죠. 자, 그럼 월세 받은 거에 대해서 먼저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썼고, 다음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로 가서 자, 기간은 7월부터 9월. 자, 상호는 F2번 눌러서 기흥성 월세계약서 2층 205호 동은 생략하라 그랬고, 82제곱미터 사무실, 임대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 보증금은 5천만원에 100만원. 자, 이자율이 여기에 1.2% 보이죠? 틀리면 여기 이자율에 체크해서 이자율 바꿔주면 돼요. 하셨나요? 되셨죠? 자, 그럼 자, 간주 임대료가 지금 하나만 있으니까 얘죠? 지금 얘 원래 얘인데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잖아. 그죠? 그럼 이 금액만큼 부가세 예수금을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 자,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언제죠?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그럼 9월 30일자로 14건별 해야 되는데 14건별 하면 내용이 좀 틀어지니까 간주 임대료 저는 11번으로 먼저 갔어요. 그리고 나서 14건별로 바꾸고 분기는 혼합해서 차변에 세무가 공가 이 금액. 자, 우리 K랩 때는 제가 보여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라고 말았는데, 자, 이제는 이 지금 한 작업들 있죠? 전부 다 틀로 외우셔야 돼요. 나오면 그냥 이대로 나와요. 나중에 시험 때 나왔는데 얘 만났는데 안 되면 스스로가 자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제가 그대로 이거 다 시켜요. 어떤 금액을 어떻게 분기했더라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통째로 해서 8점이고 9점 줘요. 그럼 매매처 전표 두세 문제 점수 나오는 거니까 작업 이렇게 시킬만 하죠. 하셨죠? 이 회계 처리까지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7월부터 9월 하면 아니요라고 하시면 첫 번째 거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서 아래 9월 임대료가 있고, 다음 4번 클릭하면 간주 임대료 분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얘는 끝인 거예요. 자, 지금 완벽하게 기억하라고는 안 할 건데, 왜냐면 지금은 처음 본 거죠. 저같이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얘네들이 틀이 나오면 딱 이 순서대로 계속 시킨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아예 통째로 틀로 외우라는 거예요. 월세 400번대 매출로 해서 쓰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14건별로 우리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열어서 확인하면 끝이에요. 계속하면 익숙해질 거예요.